4월 4일 전황 보고입니다. 거의 5주간 지속된 압박과 파괴 속에서 이란 반공군은 지난 20년간 미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기록한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4월 3일은 공중전에서 미국 공군에게 가장 큰 손실을 입힌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4월 3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사나 하탐 알-암비야 중앙본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 중부 마르카지 주 상공에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격추하는데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해당 항공기가 공중에서 거대한 폭발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후 타스님 통신은 항공기 잔해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F-35가 아니라 미국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잔해로 밝혀졌습니다. 잔해는 중심 타격 임무에 특화된 대형 쌍발 엔진 전투기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 부분에는 유럽 주둔 미국 공군 마크와 꼬리 코드 LN 그리고 붉은 띠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번 작전에 투입된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 기지에 주둔하는 제494 전투비행단의 고유 특징입니다. 항공 표준 경고 라벨이 붙은 다른 잔해는 F-15 기체의 표준 유지 보수 흔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이 사출 좌석을 노획했다는 것인데 분석가들은 이를 F-15E 에이스2 모델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행의 조종사 1명과 화력 통제 및 전자전 장교 1명 총 2명이 미국 조종사가 탑승했음을 확인해줍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무사히 기지로 귀환한 FA-18 전투기 등 과거 이란의 격추 주장과 달리 이번 항공기 잔해와 사출 좌석의 발견은 공격이 동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항공기를 그 자리에 추락하게 만들었음을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CBS 뉴스가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중부사령부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란 남부에서 F-15E 전투기가 격추된 사건을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X와 같은 공식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 사건을 보지 못한 것처럼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F-15E가 적국 영토에 추락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이란 반공군의 최우선 과제는 조종사를 생포하는 것입니다. 두 조종사가 생포된다면 그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인질 위기에서 테헤란의 가장 비싼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1979년 인질 위기를 상기시키지만 조종사 가족과 자국민의 압박에서 비롯되어 현재 미국 행정부에게 훨씬 더 가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항공기 잔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군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수색 구조작전을 즉각 전개했습니다. 공중급유 및 분쟁 지역 수색에 특화된 HC-130J 컴뱃 킹2 구조기와 플로리다주 패트릭 우주군 기지 및 조지아주 무디 공군 기지 소속 제41 구조 비행단 인력이 작전 지역으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구조대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이란 영공에 침투했습니다. 아마추어 영상에는 C-130 수송기나 AC-130J 화력 지원기가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지속적으로 조명탄을 발사하여 HH-60W 페이브 호크 헬리콥터들이 구조 신호가 발신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어모 우산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조종사를 생포하거나 가치 있는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3일 저녁 상황은 미국이 A-10 공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MQ-9 리퍼 무인기를 초저고도로 추가 투입하여 침투하면서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페이브 호크 헬리콥터가 지상에서 불과 20에서 30m 떨어진 곳을 선회하는 모습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는 이란 방공망 앞에서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4월 4일 새벽 업데이트에 따르면 CBS 뉴스는 구조대가 F-15E 전투기 조종사를 성공적으로 구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화력 통제 장교에 대한 수색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NCB 채널은 모사드 정보국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조종사가 암호화된 장치를 통해 통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적진 한가운데서 초저고도 비행을 감행한 대가는 구조대가 치러야 했습니다. CBS 뉴스는 미국 관리를 인용하여 HH-60W 페이브 호크 구조 헬기 2대가 이란 민방위군의 화력에 맞았으며 기체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일부 인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이란 방공군은 초저고도로 엄호 비행 중이던 미국 공군의 A-10C 공격기를 격추했다고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정보를 확인하며 A-10C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격추되었고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하여 우호적인 국가로 이송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4월 4일 아침 타스님 통신이 F-16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불타는 제트기 잔해 현장 사진 3장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불타다만 터보팬 제트 엔진 부품은 이것이 MQ-9 프로펠러 무인기라는 가설을 일축합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불과 24시간 만에 미국 공군은 최신 전투기 3대를 잃고 헬기 2대가 여러 수준의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는 북베트남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전적인 방공 작전 시나리오입니다. 전투기가 격추되면 적은 보통 구조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합니다. 방공군은 그 지역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구조대를 섬멸하기 위해 매복망을 펼칩니다. 이번에 미군은 이란의 단거리 방공 능력을 얕잡아 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F-15E와 A-10C를 격추한 전과의 핵심은 이란이 자주형 단거리 방공 시스템에 통합된 수동 열화상 센서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F-35에 중상을 입힌 AD-08 마지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거리 8km, 고도 6km 마하2 속도를 자랑합니다. 장점은 목표물을 포착하는데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광전자 센서 시스템을 사용하여 열추적 미사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동 조준 채널은 대방사 미사일이나 무선 제압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열화상 유도 헤드의 통합으로 열기만체와 실제 항공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은 2024년에 생산된 아자라크시로 50km 탐지 거리의 위상 배열 레이더와 고조 광전자 장비를 통합했습니다. 소형 트럭에 장착된 콤팩트한 발사대는 빠른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열화상 유도 헤드를 갖춘 사거리 10km의 미사일 4발을 탑재합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2023년부터 배치된 나인스데이 단거리 방공 시스템의 참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단거리로 분류되지만 이 시스템은 작전거리 5에서 30km, 고도 2만 m를 자랑하며 러시아의 9K-37 북 시스템을 모방한 호르다드3 중거리 시스템과 유사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하루 동안에만 국제항공 데이터에서 걸프 지역 상공의 미국 공군과 관련된 3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KC-135R 공중급유기 한 대가 협정 3개 기준 10시에 7700 비상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어서 방공 제압 임무를 수행하던 F-16CG 전투기가 15시에 이라크 국경 근처에서 7700 코드를 발신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KC-135R이 19시에 비상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응답기 코드 7700은 기체 손상 엔진 또는 무기 고장과 같이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베트남 침략 전쟁 이후 미국 공군에게 가장 끔찍한 재앙의 날을 시사합니다.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격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미국 공군이 이란에서 치른 전술적 참패와 혹독한 대가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뼈아픈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서방 언론이 조작한 무기의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되며 동맹국의 보호막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촘촘한 방공망과 예측할 수 없는 매복 전술을 갖춘 북한에 맞서 방심은 병사들의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길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신세대 전투기와 같은 핵심 시스템은 가장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가혹하고 최악의 전투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실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모든 전장을 냉철하게 주시해야 하며 군대가 잘못된 소모전에 빠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전장에서 순진함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